태평로는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라고요? 네네네. 스팟이다. 그쵸. 짧다. 작년에 KTX 몇 번 타셨죠? 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게 뭐 얘기해봐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대체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깊이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경화에서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 VS 컨텐츠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VS 컨텐츠에.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날아가는 건 아닌가. 이 네. 낭떠러지 위해서 지금 까불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서로의 장점을 말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뭐 동대구역 주변, 뭐 태평로 주변 그 타 외 지역의 궁금증을 저희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집을 마련하는데 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오늘 분명히 이 댓글창은 전쟁터로 바뀔 겁니다.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댓글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집이란 거는요, 고관여 이성군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의 장점도 분석해야 되고 단점도 분석해야 되고 다른 대조군과도 비교 분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VS는 참 건강한 토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평로 대 동대구 댓글에서 또 시청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평로 팀의 대벌이 부동산, 그리고 집샘, 그리고 이제 동대구 팀의 이제 마스터하우스, 그리고 뚜벅이 부동산, 이렇게 해서 2대2로 건강한 토론에.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먼저 태평로 팀 이제 입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는 대구에서 가장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잘 쓸 수 있는 곳이 아마 태평로일 것 같습니다. 뭐 택지를 개발해서 주변과 입지가 바뀐 곳들도 있지만 여기는 전통적인 대구에서 가장 중심지, 가장 누구나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이 동성로 태평로 요 시내 일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1905년도에 이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고 1913년도에 또 대구에 문을 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제 초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점 거의 그쯤인데 그때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구 쪽에서 제일 먼저 샀던 곳이 대구역 쪽이에요.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 여기 생긴다는 거. 그래서 북성로 쪽부터 투기가 대구에서 시작됐던 곳이 이쪽이고 그때 대구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쪽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업지가 쇠락했죠. 한동안은 기반 시설도 낙후됐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천지가 개벽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안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로가 분명히 장점이 또 있다. 뭐 대구역이 지금은 동대구에도 그 영광이 많이 뺏겼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인프라는 어디 안 갔다는 거죠. 태평로에서 가장 좋다는 거는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다. 도보권 내에서 지금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수창동이에요. 수창동인데 이 지금 수창공원이 수창 1, 2, 3공원이 있어요. 대구예술발전소, 그다음 청춘맨션.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콘서트하우스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공연이 있는 걸로 알아요.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한 달에 한 2에서 3회 정도 정기 공연. 네, 정기 공연이 있고요. 5,000원에 갈 수 있습니다. 5,000원. 오, 싸네요. 정말 퀄리티 있는 연주나 음악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런 기회가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요. 20, 30대 비율이 48.5% 증가된 폭이 2023년 대비 4년에 증가된 데가 중구, 동구, 서구밖에 없어요. 저는 미래가 좀 발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냐. 왜냐면 대구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모여드니까. 그렇죠. 모여들죠. 다 인정합니다. 뭐 네. 대구의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기존부터 기득권을 꽉 잡고 있는 게 태평로죠. 저희가 입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상권의 정의가 상가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의 영향을 저는 상권이라고 보는데 태평로는 한시적이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한시적이라고요? 네네네. 스팟이다. 그쵸. 짧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반박할 수 있지만 동대구역은 사실 입지적으로 좀 보면 광역이잖아요. 동대구역 주변으로 신세백화점이 생겼고 신세백화점 아래쪽으로 신천사거리에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하면서 주변 일대가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대구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아울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 아파트 가격으로만 좀 봐도 지금 태평로랑 동대역을 비교해 보면 약 1억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두 개 다 굉장히 용어상박인데 그래도 네. 저는 동대구역 입지가 조금 더 좀 강하지 않나. 동대구역은 작년에 2,44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확장성이 사실 태평로랑은 차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부산 인구가 320만 명,
대구 인구가 230만 명인데 동대구역 이용량이 부산역보다 많아요. 높아요. 대구의 인구들이 인재가 좀 수도권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교류량도 많고 전국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대구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동대구역 중심으로 이 확장성은 무시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만 볼게요. 전국에서 6위 랭크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이런 백화점이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1호선 동대구역만 보더라도 하루에 3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호선은 이번에 하양역까지 연장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대구역 중심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이번에 대경선, 그다음에 동해선, 그다음에 1호선 하양역까지 계속 뻗어나가는 이 확장성이 사실 대구에서는 탑입니다. 동대구역 찾는 수요는 지금보다 늘면 늘지 줄어들지 않아요. 작년에 KTX 몇 번 타셨죠? 저 2번 탔습니다. 타셨어요? 네네. 저는 한 번도 안 탔고.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게 뭐 얘기해봐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 자, 일반 한정도 그 물어봤자 몇 번 탔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경제생활을 거의 대구에 산다. 네네. KTX를 그리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택지가 나한테 와닿는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태평로와 동대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 가격만큼의 나의 효용과 가성비, 가치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유에 있어서 이제 교통에 대한 건데 첫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두 분 다 이제 너무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교통으로 차량 첫 번째 차량으로 생각하면은 신세계가 들어오고 나서는 거기가 이제 교통량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태평로는 약 2만여 세대가 들어오면서 또 교통이 난리가 났다. 이 차량편에 대해서는 서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출퇴근할 때라든지 어디 나갈 때. 동대구가 원래 옆에 이제 복도버스 터미널도 있었잖아요. 지금 복합 완성은 다 됐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통망을 거기에 효율적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IC도 그렇고. 왜냐하면 IC나 외부 진출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진출을 받는데 멀면은 연료량만 늘어나고 티켓값만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부터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배려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천대로 진출입부터 해가지고. 근데 백화점이 생기면서 초행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가보면 빡빡합니다. 이샤폴리스 네. 예로 들게요. 네. 교통량이 많이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주변에 중요하죠. 처음에 이샤폴리스 생겼을 때는 로동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죠. 특히 토일요일에 부처님이라도 오시는 날이면 차들이면 박살납니다. 집에를 못 갑니다. 그건 내 거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대구도 이 유동량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백화점 일요일에 가보시면 주차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은 해요. 네, 가능하죠. 지하 6층까지 가면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통 갈 때 이왕이면 대중교통에서 가려고 하잖아요. 신세계도. 네. 태평로는 네. 그런 면에서는 입주가 되고 신도시가 들어왔지만 상당히 교통망이 잘 닦여 있던 위치였거든요. 보면 다 사거리 네, 좁은 네. 도로 별로 없어요. 네. 다 도로도 어느 정도 큼직큼직하고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집에 차 몰고 오는데 와 차가 너무 막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방면도 침산동 방면이라든지 시내 방면 다니기가 편하게 돼 있고 IC 북대구로 올리면 되고 신천대로 북쪽으로 가도 되고 동쪽으로 가도 되고 그러면 편리하지 않나. 말씀하신 거는 동대구역 내거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동대구역 중심 아파트는 이안 센트럴D 화성파크 드림이 파티마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반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게 동대구역 내거리에 그렇게 집중화되지 않습니다. 동센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로가 있어요. 동대구역 내거리가 막힌다고 해서 이안 센트럴D 화성파크 드림이 그렇게까지 영향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도 합니다. 대도로거든요. 거기 막히는 구간은 2차선 1차선 합류되는 그게 막히는 거지 직진으로 가는 거는 바로 뚫려요. 교통량이 증가하는 곳에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보통 직주 근접도가 상당히 높아요.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내 거주자들이 제일 많고요. 또 그 다음 많은 곳이 구미 출퇴근자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광역철도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생기게 되는 산업철도라든가 공항철도 이런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저는 교통은 접근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동대구역은 자 신천대로 동로 가깝죠. 그 다음에 동대구 IC 가까워요. 그 다음에 범원해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핵심 수성구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교외로 빠지는 접근성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미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태평로 많이 사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동대구 센트럴시티자에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도 구미 출퇴근하시는 분이거든요. 태평로 혹시 고민을 하시지 않았냐 하니까 이미 구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동대구역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출퇴근 차량이 동대구역도 오거든요. 태평로 중심에 그런 입지는 아니다. 본인이 중개했던 한 사람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 요구가 살짝 있으신 것 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는 학군이 진짜 조금 아파트의 가격을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서로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동네 학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동네 학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평로 편. 태평로는 말 그대로 수창초등학교가 이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948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1학년이 187명으로 6학년 96명에 거의 배가 넘는 수를 갖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입학하는 학생 수도 더 숫자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수창공원 중심으로 해서 20대, 30대, 40대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타구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아이들 밀집도가 높은 태평로 구간이 훨씬 낫지 않나. 학원가 라인 같은 경우에 동대구는 좀 두드러지는 게 신암 3동, 신암 4동, 신천 3동, 신천 4동이 각자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다 달라요. 동대구는 초등학교 배정되는 곳이 네 갈래로 뻗쳐 나가니까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원 상가의 밀집도도 그 아파트 중심으로, 태평로는 돌상가 중심으로 학원들이 계속 좀 많이 유입이 되고, 고성동은 고성동 쪽에 있잖아요. 동대구역에서 학군을 보면 신천 3, 4동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수동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성구, 동구 접해져 있다고 해서 수동구인데, 만촌동에 메이커 어린이집 있잖아요. 자연아이, 보노, 아일랜드, 유치원 차량들이 수동구 아파트에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 3, 4동의 이런 학군들은 사실 수성구 학군을 같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천 4동에 살고 있고 효신초를 졸업한 친구들은 실제로 수성구 동부중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효신초를 졸업한 친구들은 동부중학교 수성구의 만촌 메트로팔레스 친구들이랑 같은 중학교를 다닐 수 있거든요. 수성구랑 좀 접근성이 좋은 게 학군으로서는 강점이 있을 것 같고, 수성구청역 학원가도 신천 3, 4동에서는 또 멀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수혜를 보는 아파트가 혹시 실제로 동대구 권역이면서 학군이 제일 좋은 데는 신천 4동.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대구 아파트 중에 대장이 어디냐? 디오일로냐? 이안센트럴디냐? 그런데 가치가 이제 이안센트럴디는 동대구에 더 가깝고, 디오일로가 왜 가격이 높겠어요? 수성구 가까운 동구잖아요. 학군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이 신천 4동의 아파트거든요.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 중에서는 신천 3, 4동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주입식 교육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게 맞는데, 태평로에서 하나의 장점은 창의성 교육들은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타구에 대비해서 너무나 특화되어 있어요. 대구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여기에서 5,000원으로 공연을 월 3, 4일씩 볼 수 있다는 걸 큰 장점이에요. 대구 예술발전소라든가, 그다음 청춘맨션 전시한다든가, 또는 체험 교육을 한다든가, 내부에서도 이런 체험 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주입식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아이로 키울까에 대한 부모들의 그런 관심도가 우리 아이가 의사로 커졌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특화적으로 본다면은 문화예술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노린다면은 아마 이쪽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콘서트도 보여주고 또 체험 활동도 하게 하고 정말 가까운 곳, 너무 좋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두 팀에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입주민 분들 입장에서 좀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단점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태평로에는 이제 저는 호객노루를 종종 들어가 본단 말이죠. 기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태평로에 살면서 들리거든요. 동대구역 주변은 비행기와 그 폭주 아이들, 각종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 12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총 비용은 약 한 10조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어요. 지하화를 하고 나서 추후에 도심 개발을 하는 부가적인 가치는 약 한 30조 정도로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음이죠. 소음도 없어지고 고성동과 태평로 구간이 육교가 있긴 있지만 사람들이 왕래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공원화로 조성된다면은 주변이 아무래도 좋기는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예정은 있습니다. 법안은 통과된 상태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동대구역도 호재거든요. 동대구 더샵센터시티라던가 동대구 역아이 유쉘 동아이 위식 이안센트럴디까지 되면 정말 좋은 거고,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는 이전합니다. 근데 소음 문제는 실제 기차가 좀 크긴 큽니다. 크긴 크고, 저도 태평로 쪽에 이제 사검이라든지 가보면 기차 소리 같은 게 들리긴 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땐 개인적 편차도 정말 큽니다. 창을 닫았을 때 저도 옛날에 소음 측정기까지 사들고 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닫으면 잘 안 들리긴 해요. 맞아. 뭐 제가 동감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예민하신 분들은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개인차는 큰데 소음적인 데시벨 숫자에서는 뭐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태평로의 모든 아파트가 다 소음 진동이 있는 게 아니고 배치, 방향, 그 다음에 앞동, 뒷동에 따라서 소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소음 진동?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직접 임장 오셔서 직접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동대구역에서는 철길 소음 들리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비쌉니다. 사실 동대구 엘리넷들, 동대구 우방 유쉘,
동대구역이랑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나요? 우리네 뜰도 같이 또 들어와요. 동대구 엘리트 동대구 이안 동대구는 안 하고 다 가지고 옵니다. 동대구 후방 알유쉘은 저 안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저희. 제가 그냥 좀 멀지 않나 싶은 저의 생각이지. 저는 동대구 센트럴 자이도 저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저희는 그냥 권역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다. 네.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 실거주기도 하지만 대경화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느 곳이 조금 더 먹을 게 있느냐. 물론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장은 못 드리지만 이제 태평로 팀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동대구 뛰어난 입지 그리고 광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성 네, 네.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격 수준이 낮진 않다. 한계치는 좀 리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태평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오페라 더블부터 해가지고 쫙 거의 몇 달 사이에 주주죽 그러다 보니 물량 공급이 왁 됐습니다. 전세가 엄청나게 나왔죠. 마피도 거래도 많이 됐습니다. 그때 마피로 들어오신 분들은 돈 벌었죠. 네. 수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격대가 아직 5, 6억대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부역대 신평초를 얘기를 하잖아요. 브랜드 여기 다 힐스테이트가 진심을 다했는 동네라고 봐도 되고 힐스테이트부터 해서 뭐 자이, 풍경채, 뭐 스위첸 뭐 다 브랜드들 들어와 있고요. 역세권이죠. 3호선부터 해서 원대역, 대단지 전부 다 뭐 1000세대, 600세대 뭐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신축이고 평지에 초품화 뭐 다 갖췄다고 봅니다. 대구 내에서 이사하면서 직장의 접근성이 높은 확률로 좋으면서 이 모든 갖춘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내부에서 이동 수요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동네가 이쪽이기 때문에 도심의 인프라까지 누리기에는 태평로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어느 정도 무르익은 데가 동대구라면 여기는 시작이다.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땅값이 비싼 핵심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한 뭐 주상복합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은 핵심일수록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동대구역의 아파트가 한정된 핵심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주상복합들 이런 위치는 돈으로 못 사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태평로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좀 텀을 두면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유니크한 입지적인 아파트들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실거주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금액들 리밋을 정해놓고 어느 단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태평로 좋습니다. 직주 근접 중심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대체재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재가 많으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피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투자 관점이라는 키워드에서 동대구역을 좀 상상을 해보면 4호선에 대한 개발과 벤처밸리 내거리에 대한 개발이 향후는 대구시의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서남북에서 끌어올 수 있는 투자 수요까지 모을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 말해주듯 이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투자라는 두 글자로만 비교해보면 동대구역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촌 유원지도 가깝고요. 블랙홀이시네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되네. 동촌 유원지. 동촌 유원지 가깝고요. 저희도 화원유원지 가깝습니다. 네. 4호선 타고 수성부터 갈 수 있고 범어내거리 가깝기 때문에 저희 동대구만의 상업시설, 휴식 공간 예를 들어서 이마트, 화랑공원, 수성도서관, 자 평화시장, 똥집골목 사실 동대구역도 뻗어나갈 수 있는 인근 상권들은 사실상 많거든요. 복현오거리도 복현동이요? 자, 최고의 시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잠깐만. 서문시장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이쪽도 복현오거리랑 지금 연결이 됐거든요. 뻗어나갈 수 있는 인프라 가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리적, 상업적, 그다음에 비즈니스적 각자의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일자리라든가 자유문화적인 것도 같이 함께 있는 동대구가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완성된 입지가 어느 만큼 탄탄하냐를 먼저 봅니다. 두 번째 투자는 추후 호재가 어느 만큼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투자 입장을 보는데 대구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갈 때에는 실거주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입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외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추후 계속적으로 호재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로 교통이죠. 광역권에 대한 철도를 상당히 크게 봅니다. 대구 사람들은 철도나 지하철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잘 모릅니다. 20년도에 가장 많은 투자자를 유입시켰던 게 바로 서구입니다. 서대구역 개발 때문에. 평리동 가장 외지 투자자들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마피
났던 거를 한 50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지하화가 가장 먼 미래에 대한 가치겠죠. 관광 특구 개발이라든가 동성로 르네상스가 크고요. 그러고 나오는 게 지금 공항철도, 산업철도, 달빛철도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죠. 그리고 가장 큰 원대역이 있죠. 말씀하신 원대역 대경선 타고 반대로 저희도 동대구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똑같은 슬리퍼 상권 다를 바 없는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4호선 동대구로 라인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지금 이제 메인 아파트들이 다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이쪽 라인에는 사실 앞으로 개발될 호재가 더 많습니다. 달구벌대로에서 이제는 동대구로 라인 4호선 또 관심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동대구역이 또 크로스 거의 컷오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보다 더 큰 투자 호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동대구 아파트들 전부 다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금액대로 속하고 우리가 수요 관점에서도 수요층이 넓지는 않은 아파트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가기에는 가격대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 태평로는 5에서 6억 사이. 6억 이하는 내 집만을 해보는 수요층이 좀 더 확실히 풍부해지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수요들이 또 뒷받침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가격 상승에 또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태평로나 동대구역이나 둘 다 너무 좋은 입지입니다. 저희가 왜 VS를 하겠어요? 다들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VS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컨셉상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저희 당장 곧 있으면은 이 편한 동대구 팔로 가야 됩니다. 광고 영상도 했었습니다. 광고 영상도. 그러니까 동대구도 너무 엄청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태평로도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세분화해서 뭐 무조건 장점만 말씀드릴 수 없고 무조건 단점만 말씀드릴 수 없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입지는 강남입니다. 강남. 그쵸. 네. 그 외에는 개인의 수요, 맞아요. 자본, 뭐 모든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첫 컨텐츠다 보니까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했다가 뭐 욕먹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각자의 의견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실은 조금 진순이 버전, 진라면 순한 버전 맞죠. 이런 버전이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매운 버전 원한다. 불닭 버전 이런 거 들고 오라 하면 사석 사석 술자리 버전 해달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VS를 아파트 단지별로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 아파트는 이제 초양극화 같은 권역이라 할지라도요. 옆 아파트랑 이 아파트랑 세대수 다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다르고 구조 다르고 방향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너무 크게 강력화했지만 단지 대 단지로 비교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뭐 명덕 이편한, 뭐 빌리브 스카이, 뭐 남산 롯데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떠오르는 감자가 명덕 이편한이다 보니까 명덕 이편한이랑 좀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또 구독자분들에게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풀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술적으로 풀면 너무 진지하니 이런 형식을 빌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도 보시면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경화는 청약 분석으로 시작된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분양을 앞둔 뭐 수성과 화성파크들이 합리적인가 이런 컨텐츠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혹시라도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자막 키시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막이 없는 이유는 저희도 편집자한테 좀 고생을 좀 많이 시키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것도 대구 부동산을 다들 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경화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